안녕하세요. 알파맘 아이리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독서 많이 들어가시죠? 예,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독서 중요한 거야 알지? 예, 책 많이 읽는 거 알고 아는데 시간이 없거나 뭐 책이 너무 지루하다거나 잠이 많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독서를 그냥 핑계를 대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최근 시간이 어딨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책 읽기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는 거. 네,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알고요. 정말 아기가 어릴 때는 정말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아이를 보고 있는 경우에 아이가 뭐 어린이집이나 좀 다니게 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24시간 내가 아기를 키우는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아이 재우고 기저귀 갈고 이제 전 물리고 뭐 젖병 씻고 하여튼 집안일하고 요리하고 밥하고 막 애기 재우고 업고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굳이 막 독서를 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조금 커서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뭐 유치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일반 주부들 같은 건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학교 가는 시간도 있고요. 여러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자 그런 시간들을 독서로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책을 먼저 골라야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을 고르냐면 되게 유명한 분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서 추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미리 이제 메모를 해놔요. 제 스마트폰의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놔서 서점을 가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갔을 때 그 책을 이제 찾아서 봅니다. 사실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책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책장에 책이 그냥 펴게 꼽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대체 무슨 책을 뭐 어떻게 읽고 그냥 책 표지도 아니고 책이 이렇게 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목만 보고 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책을 처음 이제 책을 잘 못 고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처럼 평소에 이제 내가 읽고 싶다 하는 그런 책들, 남들이 추천했던 책들을 책 목록을 이제 적어서 메모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서점을 가세요, 서점을. 서점을 가면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는 따로 이제 섹션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책을 이렇게 꽂아 놓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아니 이렇게 꼽혀 있죠. 이게 이 책 표지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이 막 꽂혀 있는 이런 책이 이렇게 꼽혀 있는 이렇게만 쫙 꼽혀 있는 도서관보다는 책이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베스트셀러가 따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보기가 쉽게끔 전시되어 있는 그런 서점에서 책을 고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저는 책을 고를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책, 유명한 책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물론 지금 갓 나온 베스트셀러는 좀 그렇겠지만 책이 나온 지 한 몇 달이 지났으면 책 이제 앞부분, 뭐 뒷부분에 있는 책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몇 쇄 발행하고 몇 쇄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책이 정말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조금 이제 처음 나왔을 때가 여기 보면 2014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45세라고 돼 있죠. 45세고 2015년 2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 책이 나오고 몇 달 지나서 이 책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45세 같으면 정말 많이 팔린 거거든요. 몇 달 만에 45세 같으면 2014년 12월인데 2015년 2월 같으면 뭐 석 달도 안 됐네요. 근데 45세 같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저도 책을 써봐서 알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알파마 엄마표 영어 교육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쓴 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일단 저는 이 책 3쇄까지 지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책을 쓰고 1쇄, 보통 1쇄가 3,000부 가량 되는데요. 그 3,000부가 팔리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 손해 보는 그 번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쇄, 그러니까 3,000부만 넘어가면 남는 장사죠. 네,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3쇄라고 돼 있죠. 예, 저는 3쇄까지 찍었어요. 4쇄인가? 3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서.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한 책들은 보면 이게 그냥 몇 세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처음 출판된 날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가 지금부터 얼마 안 됐다 하면은 정말 유명하고 괜찮은 책인데도 뭐 1세, 2세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저는 몇 세,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도 몇 세 이거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말, 그 이제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을 썼는 거 그거 보고 그 차례 같은 거 보고 그리고 대충 이제 책을 보면 이렇게 띠지 같은 게 이런 게 있죠. 이런 광고 문구 같은 거 좀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책 뒤에 있는 이런 것도 읽어보고 또 추천사 이런 것도 다 읽어보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내가 읽기에 괜찮은 책이다 싶으면 이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책이 사실 뭐 책 한 권에 보통 15,000원씩 16,000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살려면 조금 아까운 것도 있어요. 예, 그러신 분들은 그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책이 이제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책이 원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빌려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그 도서관에서 그 책을 구입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책 신청을 하시면 희망도서를 신청하시면 웬만하면 그 책을 사줘요. 그러니까 그 책이 너무 이상한 책만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한 달에 뭐 그 도서관에다가 책을 막 10권을 신청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보통 한 권 정도 이렇게 희망도서 신청하시면 구입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 본인한테 이제 문자로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 책을 구비해놨으니까 빌려가시라 이렇게. 그러면 빌려오면 됩니다. 신청한 사람이 우선순위로 빌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것만 이용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서점을 이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 책을 이제 갖게 되었죠. 구입을 했든 빌렸든. 자, 그럼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중간에 뜨문뜨문 읽으려면 제대로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돈이 들긴 하지만 카페에 가서 읽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집에서 읽다 보면은 뭐 집에서 뭐 읽다가 갑자기 무슨 일 생각나서 아 맞다 세탁기 돌려야지 하면 세탁기 돌리고 뭐 하다가 설거지 해야 된다 밥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다른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잠이 와요.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못 읽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카페라고 봅니다. 자, 카페에 가면 기본적으로 내가 뭐 제일 싼 거라도 뭐 하나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아메리카노 이런 거 시키는데 자, 아메리카노 값이 어쨌든 제일 싸죠. 싼데도 어쨌든 카페 가면 몇천 원 줘야 돼요. 좀 싼데 이디야 같은 데 가면 3,200원 정도는 먹을 수 있고 조금 뭐 웬만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4,500원, 뭐 4,000원 뭐 정도 이렇게 줘야지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내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도 읽게 됩니다. 카페에서는 엎어서 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은 엎어져서 자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갔다가 옆에 사람이 자다 보면 그 자는 기운이 흐르거든요. 나도 잠와요. 그래서 도서관보다는 카페가 책 읽기 나은 것 같아요. 돈을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을 샀다. 그러면 펜을 하나 들고 도서관을 갑니다. 아니 카페에 갑니다. 책을 샀으면. 그래가지고 책을 펴놓고 정말 괜찮은 페이지는 페이지 전체를 이렇게 접으세요.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괜찮은 페이지를 이렇게 접어요. 접고 또 정말 인상 깊은 구절이다 싶으면 이렇게 볼펜으로 끄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산 책이라면. 그리고 내가 산 책이라면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이런 것들 붙여놨거든요.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책의 정보가 되게 많다 하면은 그 책을 볼 때 이렇게 펴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메모지 뭐 그냥 노트를 하나 책 기록 노트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될 문구가 있거나 정말 괜찮은 게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책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메모했던 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걸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내 블로그. 내가 이제 막 뭐 블로그를 따로 이렇게 안 만들어도 내가 네이버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으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자기 거. 그러니까 블로그를 안 꾸몄다 뿐이지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다가 그 책에 대한 이제 뭐 딱히 뭐 독서 감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짧게라도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활용할 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책을 다시 읽지 않더라도 그렇게 메모해놨던 거를 보면은
다시 이제 기억이 나니까 다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노트나 이런 데 적어 놓은 거는 이제 1차적으로 하고 그거를 보고 블로그에다 기록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검색하기가 참 좋거든요. 만약에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이걸 내가 어디다가 썼는지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블로그는 제목에다가 이제 그 책 저자 이름과 책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그 내용을 쓰니까 나중에 검색하기 좋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썼는 그 이제 메모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이 이 책을 사볼 것인가 안 사볼 것인가 결정을 할 때 검색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블로그 글도 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카페에서 책 읽는 방법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육아서 같은 것들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책들은 워낙 많이 읽다 보면 뭐 카페에서 한 두세 시간만 바짝 읽으면 책 한 권 저는 읽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이런 책들은 이건 제 신랑이 산 건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맞는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독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만만한 책, 내가 좋아하는 책, 뭐 그런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남들이 그냥 인문학 도서가 좋다더라, 뭐 철학 도서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뭐 어려운데 재미도 없는데 그냥 철학책 이런 거 이렇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아요. 또 그리고 이제 독서가 좋다는 거는 가장 판명된 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정말 독서 광이었어요. 독서를 진짜 많이 했고 그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도 싹 다 읽을 정도로 많이 읽었으니까 엄청난 독서 광이었죠. 그러니까 멀리 보면 빌 게이츠고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기가 더 낫겠죠. 이제 좀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뭐 한참 유명하신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뭐 책을 진짜 많이 읽었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들 보면 세계사나 뭐 이렇게 역사 관련 책들도 있고 글쓰기 관련 책도 있고 많은데 그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이지성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셨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정말 이렇게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책을 한 권씩 두 권씩 쓰다 보니까 그 책들이 다 이제 베스트셀러가 있어서 이분 쓰신 책들도 베스트셀러가 상당히 많아요. 이지성이라는 분. 그리고 또 이제 이 책 아시나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 이게 지대 넘돼가지고 여기 1탄 책이에요. 요거 다음에 쓴 책 2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2탄은 별로 뭐 물론 좋은 책이긴 하지만 이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되게 45세 석 달 만에 45세 나왔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300맥스인가 하여튼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 저자인 최 사장 이분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여러 분야에서 아주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교양을 쌓을 만한 그러니까 약간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깊이 정도의 그러니까 얕은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책들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추천하는 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역사학 박사다 하면 당연히 역사 쪽에서는 정말 깊게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인 같으면 역사도 조금, 경제도 조금, 문화도 조금 이렇게 조금씩 해서 많이 알게. 그러니까 뭐 한쪽 방향에 뭐 이렇게 좀 깊게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방향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아는 게 좋거든요. 그게 이제 상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역사를 알고 싶어요. 물론 학교 때 배웠긴 했지만 그때는 뭐 단지 시험 치기 위한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공부했던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고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이제 대학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처럼 아이를 키워봤던 엄마들은 아이랑 같이 도서관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만화책이 있어요. 만화책.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이제 역사 쪽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글자 많은 책들로 이제 역사책을 읽으시면 이건 역사책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게 되는데 이 책 같은 경우도 지금 만화로 된 한국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알고 싶은데
한국사에 대한 책들 읽으려면 되게 잠이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화, 학습 만화 이런 것들로도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뭐냐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으로 하실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학습 만화가 참 많은데 이게 되게 유명한 Y라는 학습 만화 책이에요. 이런 책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학습 만화니까 정말 초등학생들 딱 보기 좋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른이 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정말 얕은 지식이라도 다 알고 싶다 하시면 이런 학습 만화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셔도 되고 뭐 아이 때문에 집에 구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만 보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도 보세요. 그러면 아이하고 대화할 거리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저렇게 Y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도 후라는 이제 인물용 그런 학습 만화를 만들었는데 그 후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뭐 위인전 이러면 뭐 옛날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뭐 이런 식의 게 많은데 후 같은 경우는 좀 요즘 사람 뭐 그런 이제 좀 요즘 유명하고 뭐 이렇게 그런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내가 이제 아는 분야는 잘 알지만 아닌 분야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도 괜찮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 후라는 학습 만화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후 보면서 생전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얄팍한 지식을 쌓는데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면 그때 이제 글자가 많은 다른 책들, 그 사람에 관한 그런 책들을 검색하셔서 보는 방법도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고 또 자, 각 나라별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알고 싶다 하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게 지금 이탈리아 편인데 이분이 이제 이원복이라는 분인데 여러 나라에 대해서 써놨어요.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화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지고, 네, 그렇고. 자,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의 책 많이 읽은 분. 한국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유시민이나 아니면 뭐 안철수, 박경철 이런 분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박경철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책 같은 책을 진짜 많이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많이 인풋이 돼야 나아가는 게 맞는 건 맞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쓰시려면은 글을 많이 쓰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 굳이 글을 안 쓰려고 하더라도 내 상식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론 뭐 이 박형철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책도 많이 쓰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조금 뜸하시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다 좋은 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많이 읽은 분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분 같은 경우도 김비경 씨 되게 유명하죠. 예, 강사인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셨죠.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차려가지고 하다가 이제 강사로 나서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책 진짜 많이 읽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지금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본인의 이제 철학이나 본인의 그런 것도 하지만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괜찮았던 것들 그런 것들도 소개시켜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또 그리고 책 읽기가 많이 어려우시면 자 이게 어른용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쉽게 읽으시는 분들이겠지만 이런 책들 많이 못 읽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게 어른용 책인데 그렇게 유명한 책들은 보통 어린이를 위한이라는 이런 책들이 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아이도 읽게끔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엄마인 나도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이런 책들 읽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을 쌓았을 때 이제 이런 어른용 책을 읽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시크릿을 꼭 읽어라 이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이용 책, 어른용 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학습 만화를 읽으라고 했던 것처럼 책 읽기가 힘들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리고 자, 요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인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들이 다들 옛날에 제가 샀던 책이라서 표지가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책도
부자에 대한 개념을 정말 새로 하게 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책을 읽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인터넷으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배우는 거는 그냥 약간 수박의 겉핥기식이었다면 책은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책 읽기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글쓰기에 대해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